최근 로이킨과 레드넵의 논쟁이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영국 최고 스포츠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 두 사람이 출연하였고, 로이킨은 해설자로서 스튜디오에서, 레드넵은 외부에서 실황으로 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로이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토트넘엔 B클럽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은가? 그랬더니 로이킨은 토트넘은 최고의 골키퍼가 더 필요하다. 그들이 가진 스쿼드를 봐도 평범한 선수들이 너무 많다. 4위에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손흥민과 케인 빼면 그냥 평범한 팀일 뿐이다. 이것도 아주 좋게 평가한 것이다. 그러자 같은 질문을 레드넵에게 했는데, 나는 토트넘이 평균 수준의 스쿼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토트넘은 국가대표 선수들로 가득하다. 단지 아직까지 최대치의 경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순애제 말처럼 무리뉴가 베스트 11을 모른다는 말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수비수 4명은 다이어는 잉글랜드, 산체스는 콜롬비아, 알더베이럴트는 벨기에 국가대표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려는데 로이킨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그렇다고 좋은 선수라는 건 아니지. 국가대표로 뛴다고 해서 좋은 선수는 아니다. 다이어는 매주 공을 상대방한테 넘겨준다. 저번 주도 그랬다. 도어티도. 이러면서 혼선이 계속 빚어지면서 열띤 말다툼이 되었습니다. 레드넵도 지지 않고 끼어들면서, 로이킨의 말에 동의하지만 토트넘은 매경기 수비수 파트너가 바뀌었다. 선수에게 도움될 리 없다. 무리뉴가 베스트 팀을 모르고 있는 것일 뿐 토트넘 스쿼드가 나쁜 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계속 혼선이 생겼습니다. 그 충돌은 바로 국가대표의 실력에 대한 의문이었는데, 레드넵이 먼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럼 알더베이럴트가 벨기에 국가대표인데 그가 안 좋은 선수라는 거냐? 로이킨은 알더베이럴트 좋은 선수다. 하지만 잉글랜드 최고 팀들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맨유, 맨시티, 레스터에서도 그 선수는 사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계속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정리하면서 레드넵에게 질문을 합니다. 토트넘이 현재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쯤이라고 보는가? 그런데 레드넵은 이미 감정적으로 격분한 듯 로이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알더베이럴트는 메뉴에 충분히 들어가는 선수다. 로이킨은 그 답을 회피하고, 토트넘이 2-3년 전에 더 잘했다고 본다. 트리피어, 에리센이 있고 알리한테 굶주림이 있었을 때, 지금 현재 토트넘 선수 중 리버풀, 맨시티, 첼시에 들어갈 선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뛸 수 없다. 손흥민과 케인 빼고는. 레드넵은 골키퍼도 잘하지 않고 윙백 2명 오리의 도어티도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레길로는 클래스가 있는 선수다. 그러자 바로 또 로이킨이,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놓아준 거냐? 그러자 이제 레드넵은 폭발합니다. 더 큰 소리로 흥분하면서, 그게 상관 있는 얘기인가? 레알 마드리드가 놓아줬다 해서 안 좋은 선수라니 말이 되는가? 로이킨은 그래서 얼마에 팔았는데? 마치 6천만, 7천만 파운드? 도어티를 얘기해보자. 울버햄튼에서 1,500만 파운드에 토트넘에 왔다. 그런데 그 선수가 토트넘을 탑4 안에 드는 팀으로 만들 거라 생각하는가? 이후에도 로이킨은 작정하고 토트넘 상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킨의 결론은 토트넘은 스쿼드는 약하고 탑4에 오를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선 로이킨에 대해서 살짝은 좀 알아야 합니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로이킨은 아일랜드 국가대표 출신이고, 메뉴에서 레전드, 아니 EPL에서 레전드로 남아있는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중원 사령관 중 한 명입니다. 스티븐 제라드마저도 램파드, 비에라, 스콜스 등이 자신과 비슷한 레벨이라고 하면서도 로이킨만은 차원이 다른 레벨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우선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장 전체를 누비는 선수고, 그만큼 체력이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전술 이해도가 매우 높아서 항상 적재적소의 위치에 있고, 뛰어난 리더십으로 팀을 휘어잡는 선수였습니다. 거기다 수비 능력까지 매우 좋았죠. 그냥 골만 넣는 선수이거나 질식 수비만 하는 선수였다면 모르겠지만, 경기 흐름 자체를 읽어나가는 레전드였던 만큼 그의 의견들을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나저나 공영 스포츠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송 사고인 듯 진행되는 흐름을 보니까 좀 놀라웠습니다. 아마 한국이었으면 아마 실검 1위였겠죠? 토트넘이 4위에 오를 수 없는 팀인가요? 다른 B클럽들은 모든 선수들이 다 최고의 선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을까요? 솔직히 도찐 개찐입니다. 지금 프리미어 리그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클럽들의 전력이 떨어졌거나 중위권 팀들도 강해졌거나 겠죠.
최근 기브미 스포츠가 월드클래스 선수 27명을 선정했는데 손흥민과 케인이 나란히 선정되었습니다. EPL 기준 한 팀에서 월드클래스가 많이 나온 팀은 리버풀에서는 5명이 선정되었는데 그 다음이 토트넘입니다. 맨시티도 데브라이너와 아구에로 2명이고 맨유는 페르난데스 1명이 뽑혔습니다. B클럽으로 꼽힐 수 있는 첼시와 아스날은 단 1명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로이킨이 말하는 수준 높은 선수들, B클럽은 그럼 모든 포지션에서 수준 높은 선수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팀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걸 다른 포지션에서 보완을 하고 그 팀에 맞게 조직력을 만들어서 경기를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잘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감독이 하는 역할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포르투가 챔스까지 우승했던 것이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실력보다 더 중요한 정신 상태를 중요시했고 자신에게 맞는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고 동시에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승을 한 것입니다. 이어진 첼시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으로 또 무리뉴가 자신의 축구 철학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첼시를 개혁했고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면서 우승했습니다. 단지 지금 토트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액의 연봉을 받는 조건이지만 무리뉴 감독이 선수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성적의 극대화를 시켜야 하는 또 다른 경험의 감독직을 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을 토트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에도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 있죠. 무리뉴는 아직도 토트넘의 베스트 11이 없는 것 같다. 무리뉴 감독은 몇 명의 선수를 제외하면 장단점을 인정할 뿐 완전 신뢰하고 있진 않는 듯 보입니다. 정말 신뢰한다면 손흥민, 케인,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들이 많은 경기를 소화하겠지만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수비수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풀럼전을 앞두고 한 기자가 무리뉴에게 질문을 합니다. 로이킨이 한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죠. 네. 손흥민과 케인을 뺀 토트넘의 수준은 어떤가? 무리뉴 감독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스쿼드가 평균 이하라고 한다면 선수들의 실망과 사기의 문제가 생기고 토트넘 스쿼드를 높이 평가한다면 결국 자신의 감독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수준 높은 선수들만 데려와서 좋은 성적 거두는 건 그렇게까지 대단한 능력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선수들임에도 선수가 성장하도록 돕고 좋은 전술로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명장이겠죠. 그런 면에선 히딩크가 정말 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풀럼전에서 다시 득점에 도전합니다. 올 시즌 18득점 15도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시즌 최고 공격 포인트 기록을 갈아치운 상황이고 리그에서도 13골 8도움을 기록 중인데 사실 득점 면에서는 아직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12월까지 11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왕 시동을 제대로 걸고 있었는데 2달 동안 2득점에 머물면서 팬들에게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그 기간 동안 토트넘도 부진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잘하고 있지만 자칫 팀 플레이만 집중한다면 리그 한 시즌 최다골도 경신하지 못하고 한 시즌 최다 득점도 경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팀 플레이에 집중하는 것이 팀 성적에 큰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위안은 되지만 그동안 성적으로 봤을 때는 손흥민이 득점이 없으면 공격 포인트가 없으면 팀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는 매우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슈팅 대비 득점률이 리그 2위입니다. 본래는 압도적인 1위였는데 1, 2월 동안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진했는데도 2위이니까 정말 대단하죠. 더 큰 문제는 손흥민의 경기당 슈팅이 2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토트넘에 합류한 2015년 이후 최저입니다.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지만 슈팅 최저를 기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당연하겠죠. 적극적인 슈팅보다는 동료들에게 더 많은 패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회가 잘 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토트넘이 공격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손흥민에게 와야 할 기회가 분산되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는 전반기에 손흥민과 케인의 콤비 플레이가 너무 압도적이면서 상대팀들이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하게 되고 결국 손흥민, 케인만 막으면 된다는 약점이 노출되면서 그 이후 토트넘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만들어졌죠. 베일과 알리가 폼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모우라도 중앙에 있었을 때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3경기에서는 뉴 토트넘으로 경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풀럼과의 경기가 베스트 11이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바로 3일 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감안한 라인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보면 다음 경기를 대비하지 않고 라인업을 짜겠다고 했던 만큼 선발 라인업이 이렇게 짜여질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케인, 베일, 알리, 호이베르, 은돈벨레, 오리에, 산체스, 알더베이럴트, 레길론, 요리스. 다이어를 왜 뺐냐고요? 최근 토트넘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다이어가 없을 때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요. 저도 인정. 알더베이럴트가 최근 너무 많이 뛰긴 했지만 레드넵이 알더베이럴트가 메뉴에서 뛸 수 있는 선수라 한 만큼 그의 퀄리티가 충분하기 때문에 풀럼전에서도 이 베스트 라인업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번 27라운드까지 치룬 2, 3위 팀이 약팀을 상대하고도 승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축구가 이렇다니까요. 토트넘 탑4가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토트넘이 앞으로 3경기만 연속으로 승리한다면 분명 탑4 안에 진입도 하고 탑4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토트넘 파이팅!